입시우문현답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재수를 고민하는 혹은 뭐 삼수를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좀 뼈 때리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재수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올해로 입시 강의 13년 차인데요. 이제 그중에서 재수 강의를 이제 7, 8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흔히 각이 나온다고 하죠. 재수를 해도 뻔히 성적이 오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하나의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주고 싶어서 얘기를 할 텐데 순서를 좀 겸하게 됩니다. 듣다가 듣기 싫으면 그냥 끄셔도 좋아요. 알겠죠? 잘 보세요. 첫 번째. 재수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 생활관리 부족. 자, 재수를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대형 재종학원이나 뭐 대형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재수 종합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재수 종합학원의 4등급 이하 친구들은 잘 안 받다 보니까 4등급 이하 혹은 이제 갈 수 있는 성적이 되더라도 안 들어가서 혼자 독학을 하는 친구들이 처음에는 뭐 이제 의지가 불끈불끈하죠. 근데 조금만 시간 지나 보세요. 자는 시간과 이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엉망진창이 돼요. 뭐 어떨 때는 또 막 나 오늘 요즘은 새벽에 공부가 되는 것 같아서 새벽 내내 공부하다가 뭐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또 일어나는 시간에 뭐 이제 아침에 독학 재수 혹은 뭐 독학 독서실 이런 데 간다고 이제 공부를 했겠지만 잘 보면 동일한 시간에 꾸준히 가는 뭐 재수 종합이나 아니면 생활관리가 강하게 되는 그런 학원에 비해서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이 현저하게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죠. 일정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일정한 생활 패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이거를 일정하게 항상 가져가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자퇴를 말리는 이유에도 사실 이 부분이 연결이 돼요. 우리가 학교를 다닌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정말 별일 없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게 되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재수를 하건 자퇴를 하건 하기 시작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이 공부하려는 그 공간에 간다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생각만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일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 12년 이상 이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엄청난 일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일정한 생활 패턴을 가져가는 걸 제1의 덕목,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세요. 그래야 성공할 가능성이 이만큼이라도 올라갑니다. 두 번째. 자, 유명한 선생님의 인강, 뭐 여러분들 많이 가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뭐 문학은 누가 좋음, 뭐 문법은 누가 좋음, 수어는 누가 좋음, 뭐가 좋음, 이런 뭐 커리, 풀커리 뭘 타세요 이러면서 유명한 선생님들의 인강 혹은 이제 뭐 사교육의 메카라고 하는 대치동이나 아니 뭐 목동이나 뭐 어떤 지역에 가서 특정 지역에 가서 어떤 현강을 듣는 거죠. 근데 그 수업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수업에만 인강이든 현강이든 거기에만 의존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독학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 꽤 상당수가 하루 종일 인강으로 학교처럼 수업으로 풀로 채워놨어요. 수업만 많이 든다고 성적을 오르면 삼수생들, 사수생들은 왜 좋은 데를 못 가요? 그죠? 모든 학생들이 다 성적이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수업을 듣는다고 성적이 오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은 자기가 공부를 해야 올라요. 아주 당연한 진리지만 철저한 복습을 해야 돼요. 일간 복습해야 되고요. 주간 복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급하다는 이유로 이걸 안 한다고요. 인강이든 현강이든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이 수업 듣고 복습해라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뭐 복습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시고요. 근데 급하다는 이유로 뭐 얼마나 하나요? 또 하나. 그게 수학이든 그게 탐구건 모든 선생님들이 강조를 하죠. 개념 중요하다. 개념이 중요하다. 학생들 상담을 해보면 자기 개념이 돼 있대요. 개념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문제풀이 적용이 안 된대요. 아니에요. 개념이 안 돼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곱셈 공식조차도 백제 써보라고 그러면 제대로 못 쓰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하얀 백지 위에 완벽하게 써내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개념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백지 시험을 혼자 보지 않고 그냥 강의 듣고 끄떡끄떡 혹은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이렇게 풀어보니까 하고 넘어가요. 뭐 얼마나 급하다고. 알겠죠? 성적 올리려면 아주 베이직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복습하시고요. 개념을 여러분이 안 보고도 써낼 수 있고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래서 백지 시험을 혼자 보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세 번째. 자, 이건 좀 안타깝죠? 좀 더 쓴소리를 겸하게 되는데요.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이요. 여기 선생님 이제 옆에 자기 객관화가 좀 부족하다라고도 좀 써놨는데, 좀 신랄하게 얘기를 하면요. 되게 듣기 거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신랄하게 얘기를 하면, 눈만 높고 기본도 안 돼 있는 친구들이 기초과정부터 하라 그러면 안 해요. 혹은 기초과정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할 수 있어요. 내지는 기초과정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필요한 것만 하겠대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 교과과정 혹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교과과정에서 6년, 7년, 8년, 길게는 10년 쭉 쌓아왔던 과정을 도대체 얼마나 건너뛰고 공부를 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 재수하면서 그걸 승부를 보겠다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겠어요. 한 1등급 정도, 선생님 눈에는 그래 2등급 상위권 정도 이런 친구들 아니면 기초과정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특히 수학이요. 예를 들어서 탐구 같은 경우는 맞아요. 수능 직접 범위만 직접 그냥 꾸준히 반복하셔도 돼요. 그건 선생님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수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수학.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영어 강사니까 영어만 하더라도 중학과정까지는 아니어도 근데 정확한 문장 독해를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문장 독해도 똑바로 못하면서 허구날 EBS를 돌린다거나 허구날 문제집만 풀고 앉아있다고요. 사실 이제 제일 심한 게 영어가 아니라 수학이죠. 중학과정 제대로 하라 그러면 시간이 없대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준킬러 문제나 킬러 문제만 푼다고 3, 4등급 대 친구들이, 보통 이게 제일 심한 게 3, 4등급 대 친구들이거든요. 준킬러 킬러만 푼다고 성적이 오를 것 같나요? 여러분이 준킬러 킬러 문제를 특히 수학 가형 준비하던 친구들, 사실 이제 나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준킬러 킬러를 틀리는 이유는요, 기초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알겠나요? 근데 이걸 인정하기 싫어해요. 혹은 인정은 하더라도 시간이 없대요. 맞아요. 선생님도 그건 공감해요. 시간이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죠. 중학과정, 수능과 직접 연결되는 중학과정, 특히 중학교 1학년 과정, 함수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죠? 하셔야 됩니다. 고1, 2과정, 이제 우리 교과과정상에서 고등수학 상, 고등수학 하 하셔야 됩니다. 그걸 대충 하고는 절대 수능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1, 2등급이 안 나와요. 제대로 학습하세요. 절대 건너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알겠죠? 물론 이제 다시 이미 1, 2등급이 나오는 친구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 1, 2등급을 제외한 80% 이상의 친구들은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진짜 현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냥 현장에서 하는 얘기. 건방 떨지 마세요. 알겠죠? 학습 앞에서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왜 우리 유명한 영화 타짜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고. 맞아요. 기본을 소홀히 하고서는 어떠한 점수 상승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네 번째. 자, 공부 절대량의 부족이요. 이것도 우리가 뒤늦게 이제 학습을 쫓아오는 친구들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루 순 공부량이 12시간은 기본입니다. 기본. 12시간 하는 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12시간, 물론 이제 이건 수업 시간까지 좀 포함을 해서 그 인강이든 현강이든 자기 공부 시간, 인강 다 포함, 현강 다 포함해서 12시간은 기본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래야 역전이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경우 후발 주자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심지어는 굉장히 뒤에 처져 있는 친구도 많잖아요. 재수를 결심한 친구들 가운데서. 또 육학종, 육수시 준비했다가 다 떨어지고 수능 공부는 이제 처음인 친구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미 1, 2등급 나오던 친구들과 경쟁을 하겠다는데 공부 양마저 뒤처지면 어쩌자고요. 우리가 양과 질이 있는데 우리 제자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공부량, 공부의 질이 있습니다. 물론 공부질 중요하죠. 그런데요, 이 공부의 질적 변화는요, 되게 웃기게도 양적 변화가 있어야 질적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양이 돼야 그 다음 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양도 되지 않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수학을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은요, 망치는 빠른 길은 하루에 1~2시간씩 꾸준히 하는 겁니다. 망치는 길이에요.
수학은 하루에 6시간 이상 쏟아 부어야 됩니다. 퍼 부어야 돼요. 사실 선생님 그 모교에 선배님 가운데서 멋진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은.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이 행정고시 붙었던 선배님인데 우리 대학 일보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공부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똑같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근데 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알다시피 졸졸졸 부으면 다 새버리죠. 이 밑 빠진 독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은 갖다 퍼 붓는 거다. 왁 하고. 근데 퍼 부어놔도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쭉 다시 빠지죠. 그러니까 계속 갖다 퍼 부어야 이제 어느 정도 채워지고 그 상태가 꾸준히 해야지 유지가 되는 거지. 어느 정도 이 양으로 퍼 붓지도 않고, 그죠? 뭘 바라는 거예요? 12시간은 기본입니다. 이 정도 학습은 해야 뭔가 역전이 일어나죠. 근데 이런 하루의 관점뿐만 아니라 또 하나 여러분들이 공부 절대량이 부족해지는 게 이 부분이에요. 2월 말에 뒤늦게 강제 재수 당하거나 내지는 이제 그때서야 붙은 대학 보고 여긴 별론데 이러거나 아니면 그때까지도 별 생각 없다가 6월 말에 내가 다니는 학교 좀 이상한데? 왜 나한테 장학금을 주지? 나 공부 못하는데? 이 학교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이제 대학교 1학년 1학기 끝나고서나 들고 나서 뒤늦은 반수. 절대량이 정말 모자라죠. 하려면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냥 뉘엿뉘엿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밀려가지 마세요. 성적과 무관해요, 이건. 하려면 제대로 빠르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슬럼프요. 재수생활 1년이 채 안 되죠, 사실.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보통 정말 빠른 친구들이 12월에 시작을 하니까 10개월 좀 남짓 공부하는 건데 그놈의 슬럼프요. 물론 이해하죠.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수능에 여러분들 슬럼프 빠졌던 거 이해해 주던가요? 안 하죠. 수능만큼 냉정한 게 어디 있어요. 결과로 모든 걸 판정해 주는데. 사실 선생님이 유튜브에 강의를 올리다 보니까 제 강의를 보고 그 강의 밑에 댓글로 자기 개인 고민 상담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읽어보면 다 구구절절합니다.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인간적으로 왜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사연도 있었고 저런 사연도 있었죠. 다만 세상살이가 사실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건 또?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 아까 12시간 하고 기초부터 하고 어쩌고 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 내 말은 선생님 말은요. 이거예요. 공부는 그냥 하는 겁니다. 아파도 하는 거고 집중이 안 돼도 하는 거고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제 말이 너무 잔인한 얘기죠. 맞아요. 근데 재수 자체가 원래 수험생활 자체가 원래 잔인해요. 순위 경쟁을 해서 이걸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 입시 결과가 나오는데 이미 시작부터 여러분이 가겠다는 길 자체가 잔인한 길인데 뭘 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걸 바래요? 순위 따뜻하게 위로해 주길 바래요? 평가원이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남들보다 더 앞서서 좋은 대학 가고 싶다면서요. 그러면 공부는 그냥 하는 겁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도 하는 거고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어도 하는 거고 여러분이 어디 다쳐서 진짜 극단적으로 해서 어디가 부러졌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근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열정적으로 해요. 그냥 하는 거죠. 밥 먹듯이. 때는 밥 먹잖아요. 그냥 공부는 그냥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될똥 말똥이에요. 재수는. 알겠습니까? 총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생활관리 부족. 제1회 망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일정하게 생활 패턴, 특히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두 번째, 수업, 인강이든 형강이든 수업만 든다고 성적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알겠죠? 철저한 복습과 개념을 백지에 써낼 수 있을 정도의 반복. 그 다음, 기초가 부족, 자기 눈높이 똑바로 보시고요. 정말 상위 한 10%, 20% 친구들 제외하고는 대다수 80% 친구들은 중학과정부터, 특히 수학은 중학과정부터 똑바로 하셔야 돼요. 시간이 아무리 모자라도. 결국 1, 2등급 가려면 그걸 제대로 밟아야 되거든요. 제대로 중학과정, 고 1, 2과정 제대로 밟고 공부를 하세요. 네 번째, 공부 절대량의 부족. 하루 12시간은 기본이고요. 재수하려면 빨리빨리 하세요. 미적미적거리다가 시간 다 지나갑니다. 마지막, 슬럼프. 근데 지금부터 마음을 이렇게 고쳐먹자고요. 공부는 그냥 하는 거다. Just do it.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막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필요 없어요. 그냥 하세요, 그냥. 그게 습관이 되도록.
자, 쌤도 쓴소리를 겸하다 보니까 세게도 얘기하고 강하게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거듭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이해를 못하겠어요? 남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저에게, 여러분은 제 얼굴 알죠? 근데 제가 여러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선을 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선생님 밑에 달리는 그 수많은 댓글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동시에 뭔가 여러분이 좀 빨리 깨닫길 바라는 거예요. 인생은 기회비용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인 거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건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내지는 몰라 그러면서 자꾸 선택을 미루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제발 좀 재수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 당장 공부를 하세요. 이것저것 재지 말고 선생님 이러면 어떤가요? 저러면 어떤가요? 아니 정답이 없어요. 기회비용의 연속이라는 건 여러분이 져야 될, 여러분이 원하는 게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죠, 기회비용, 거기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값도 큰 거고요. 리스크도 높은 거죠. 근데 거꾸로 리스크가 높으면 돌아오는 것도 큰 거고요. 그러니까 재수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도록 하길 바랍니다. 알겠죠?